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대부고 담당하고 있는 정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고사 어떤 식으로 좀 고대부가 나왔고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대부고 이제 교육과정하고 특징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신 유형, 난이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내신 준비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과정 및 특징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이제 1학년 때는 주로 국어 공통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문학하고 독서로 이렇게 따로 과목이 분리돼서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화작하고 언매로 나눠지게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할 때 되게 강조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3학년 때 나오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법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지금 이제 학생들 1학기 우리가 요번에 봤던 중간고사 때는 문법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기말고사 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의문 파트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문법 부분이. 근데 그 1학기 기말 때부터 해가지고 2학기 중간 기말 쭉 아마 문법이 나올 텐데 2학년 때는 이 언어와 매체에 대한 문법에 대한 내용이 좀 없다라는 거를 조금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수능을 보기 위해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작하고 언매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화작을 고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 주로 문법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고르거든요. 합법과작문을 고르면.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둘 고르는 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법과작문을 고른 학생들의 공통과목, 요거 문학독서의 점수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고른 학생들의 역시 이 공통과목 점수를 평균을 매겨요. 그래서 평균치가 더 높은 과목에 보정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주로 화작을 고르는 학생들은 문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고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공통 과목에 대한 평균 점수도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이걸 고르는 학생들은. 근데 이제 언어와 매체를 고르는 학생들은 이제 착실하게 문법 공부를 잘 해왔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고르는 학생들은 공통 과목 점수도 높거든요. 그러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언어와 매체를 고른 학생들에게 역시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냐면 보정 점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게 합법과작문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평 때 바꿔도 상관없어요. 원래 언매로 준비를 했다가 고3 6월 때 화작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준비할 게 많이 없어요. 그냥 비문학인데 되게 조금 간단한 비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대신에 지금 1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쭉 준비를 해두는 게 수능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자꾸 이런 문법을 강조를 하냐면 1학년 때 어쨌건 문법 공부를 해야 돼요. 1학년 때 문법 공부를 하고 역시 2학년 때 모의고사에서도 문법은 당연히 나오고요. 아니면 이 선생님에 따라서 가끔씩 2학년 때도 프린트 몇 개 좀 던져주시고 문법 시험으로 내는 선생님들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어차피 문법 공부를 할 거라면 당연히 1학년 때 이거를 마스터 제대로 좀 이해를 해두면은 3학년 때 문법을 공부할 시간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이때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언매를 공부할 그럴 시간을 이때 훨씬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문법을 많이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1학기 기말 때부터 이제 문법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1학년 때 많이 조금 이렇게 마스터를 해두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부고 이제 내신 유형하고 난이도를 제가 한번 좀 봐봤는데 이번에 네 작품을 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5분간, 봄봄, 동승,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는 이제 문학
1단원에 나오는 작품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3월 학평이 포함이 됐거든요. 3월 학평 포함이 됐는데 3월 학력평가가 좀 뭐가 포함이 특이한 게 이제 역시 독서 부분이 좀 출제가 됐다라는 게 특이사항이에요.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크게 선생님께서 막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독서 부분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학생들한테 한 지문을 설명할 때 보통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걸리거든요. 그 정도로 좀 디테일하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많이 좀 돕고 있는 편이고요.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평가하고 연계해서 문항들을 출제한다. 그래서 5분간 이 시를 배웠기 때문에 요번 학력평가에 나오는 요번에 초록에 대한 시에 대해서도 연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봄봄 이거는 이제 서사갈래 소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번 학력평가에서는 이춘풍전하고 이제 달평시 그런 지문하고 또 연계를 해가지고 냈고, 동승도 역시 극갈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왔던 연극도 역시 연계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작품하고 학력평가하고 연계를 해서 내는 그런 좀 특징이 있다라는 거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특징 자체가 되게 내용이 좀 지엽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대부고 자체가 재작년 정도만 하더라도 서술형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어요. 서술형 문제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충분히 그 학습 활동만 제대로 이해를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는데, 요새 작년부터 해가지고 특히 올해 중간고사 난이도가 서술형에 대한 그 문제 유형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없는 수준까지 좀 문제를 냈기 때문에 꼼꼼한 이해가 굉장히 조금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보기와 같은 고난도 문제가 역시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들을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그 동승에 대한 문제인데요. 동승 지문을 제대로 그냥 한 번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는 그냥 내용 이해에 대한 문제인데, 10번 문제하고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독서에 대한 문제, 비문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문학에 대한 문제인데, 비문학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 배점에서도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2.6점 같은 경우 굉장히 낮은 배점인데 이건 또 3.8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문학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거를 조금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이춘풍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학력평가 문제예요. 학력평가 문제도 역시 배점이 보니까 3.8점인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 이건 교과서 지문인데 교과서 지문의 배점은 2.6점인데 연계되는 문제들은 굉장히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응용력에 대한 테스트를 확실하게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것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고난도, 보기 문항 보시면은 배점이 더 올라갔어요. 4.1점이나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거 보시면은 이제 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두합육과 요번에 그 학력평가 나온 문제죠. 그래서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다. 역시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4.1점으로 높은 배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19번 문제 역시도 이춘풍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4.1점으로 굉장히 높은 배점이다. 특히 이 이춘풍전 같은 경우는 봄봄에 대한 서사갈, 그 소설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이 선지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개념하고 학력평가에 대한 내용 이해하고 같이 이거를 조금 잡아가야지 조금 어느 정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이제 서술형을 보시면은 서술형 자체가 이제 옛날에도 이건 이제 전통이었어요. 보통 고대국어 자체가 옛날부터 쭉 서술형 한 문제당 막 10점씩 이렇게 내고 그랬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재작년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보기가 또 주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보기도 없고 쉽게 그냥 서답형이라 그래서 간단하게 한 문장 또는 그냥 하나의 그 구절 정도만 적으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문장 단위로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하고 게다가 조건도 조금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A와 같이 B 하여 운율이 느껴진다. 요런 조건으로 무조건 적으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조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힌트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러면 출제자가 지금 이렇게 문장을 쓰라는 거 보니까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겠네, 이걸 쓰라는 거겠네 라는 거를 먼저 힌트 삼아서 적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A는 본문 구절을 인용하고 B는 보기를 참고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본문 구절을 인용을 하는 게 이런 거에서 본문 구절이 살짝이라도 조금 벗어나게 되면 이거 무조건 감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참고 안 하면 이거 4점 그냥 날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난이도가 고대부가 사실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어렵진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올해부터는 난이도가 확실히 좀 상승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이렇게 까다롭게 난다라는 거는 뭐냐면 서술형에서 최대한 점수를 깎겠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술형 점수를 깎아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답형 2번도 마찬가지로 A와 B는 대상 희화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A에서 사용된 방법, B에서 사용된 방법, 미적 효과 이거를 완결된 형식으로 작성을 해라. 그래서 이런 조건에 따른 연습이 조금 많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이걸 작성하는 연습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많이 좀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달평씨가 폭탄 선언을 한 이유 두 가지를 각각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해라. 근데 이거는 조금 둘하고 차이가 있는 게 얘는 배점이 7점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거는 학평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쭉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사실 서술형 문제에서 점수가 나가는 거는 공부가 꼼꼼히 안 된 학생들이 그렇고 진짜 1, 2등급을 구별하는 문제는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4점짜리 그런 배점들이 사실은 킬러 문제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서술형은 거의 맞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일단 1등급을 노릴 거야. 그런 학생들은 아까 말한 그런 연계학습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학력평가 문항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독서형 비문학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좀 비문학 지문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왔던 게 사실 보통 세 지문이 나오는데 하나가 예술이 나왔고요. 하나가 이제 기술이 나왔어요. 나이테 문제가 나왔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이거 인문 지문인데 보통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인문 지문에 대해 다 자신이 있어요. 학생들이 자신 있어 하는데 이 지문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인문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평 치고는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어떤 순자의 성악서라고 그 다음에 홉스의 리바이어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기 문제가 이게 4점짜리 배점이잖아요. 이 보기 자체는 실제 모의고사에 출제된 보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 이 보기와 선지에 대한 학습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은 지문만 공부해 가지고는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보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정답이 2번이라고 한다면 2번이 정답이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 3, 4, 5번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하나 보더라도 문제 맞았네? 2번이네? 나 그럼 공부 다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1, 3, 4, 5가 왜 맞는지를 타당한 근거를 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 저 모의고사 공부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얼마 안 걸리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선지학습이 안 된 거예요. 선지학습까지 꼼꼼하게 하면은 보통은 진짜 오래 걸립니다. 이게 시간 자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맞는 선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요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수업을 계속 하고 이제 인수인계도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이라서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준비 전략 자체도 이제 결국에는 자습서로 이제 국어 교과서 지문은 자습서로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 분석, 이거를 굉장히 저는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분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어 자습서하고 모의고사 분석집하고 합치고 그걸 이제 자체 교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먼저 이게 강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강의가 학생들이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적어도 한 4주차까지는 강의를 해요. 제가 4주차까지 진도를 빼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고 빈칸 채우기나 OX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과제 아니면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이걸 가지고 좀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 대비는 요거는 진도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바퀴 진도를 돌리고 학생들에게 따로 문제를 배부해서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동일 유형에 대한 연습 반복 숙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의 목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4등급을 맞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요번에 그래도 2등급, 아깝게 1등급을 놓친 학생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할 텐데, 학생들의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사실 4등급 나온 학생이 기말고사 때 1등급 나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내가 4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플랜을 짜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나는 3등급을 맞아야겠다라는 게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3등급에 맞는 공부를 시켜야지 1등급에 맞는 공부를 시켜버리면은 효율성이 정말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3등급을 목표로, 만약에 학생이 4등급이다 그러면 3등급을 목표로 만들어서, 3등급 같은 경우는 문학은 교과서에 있는 정확한 내용의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이고 선지에 대한 학습까지도 전부 다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당연히 개별 작품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건 그거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작품하고 연계 학습까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5분간이라는 시를 봤다면은 5분간하고 비슷한 주제의 시를 여러 가지를 좀 접하면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를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더 1등급은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도 모의고사에 나온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진 않았더라도 그 문장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1등급을 어느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조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커리큘럼 자체가 일단은 지금 이제 기말고사 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 학습 위주로 좀 진도를 나갑니다. 개념 학습으로 진도를 나가고, 중요한 거는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여름방학이 중요하냐면, 일단은 1학년 1학기 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느라 사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아직 그게 없어요. 척도가 없기 때문에 1학기는 굉장히 혼선이 많은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모든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성적이 보통 그때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국어과 같은 경우는 이 2학기 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고전시가, 고전소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중세국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거기에 대한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그래도 다른 과목 공부할 것도 많은데 너무나 많은 양을 또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문법하고 고전시가, 고전소설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학기 때는 당연히 2학기는 1학기하고 다르게 시간이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서 정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하더라도 복귀할 때 한 주 정도 정규 수업이지, 거의 2학기 개학하자마자 바로 내신 대비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쭉 2학기 때는 쭉 내신 대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 1학년 때 모든 문법, 그래서 이 고전 문법까지 모두가 여기서 다 정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이 문법에 대한 내용 정리를 바탕으로 2학년, 3학년 같이 그거를 감을 잃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문법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그것도 이제 고2 모의고사 기출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지 학생이 2학년 넘어가서도 어느 정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규 교재라서 사실은 이제는 거의 정규 교재 쓰이지 않을 거예요. 내신 대비가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정규 교재는 사실 그렇게 쓰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자습서 그리고 분석집 자체 교재로 내신 대비가 좀 이루어진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구성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는 일단은 처음에 학생들 오면은 주간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를 봐서 몇 점 이하로, 뭐 점수가 좀 많이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클리닉을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보충을 좀 더 오래 하고 집에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60분 문학, 60분 문법, 60분 독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짜놨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요. 만약에 진도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 문법 수업 안 나가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번에는 문학 안 나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유동적으로 제가 진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시수를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한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이렇게 쭉 다 나와 있고, 제가 이제 학교 기출 변형 문제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많이 과제를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간 테스트에 대한 그 점수 그런 거하고 과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와 그 다음에 교재 필기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학부모님들께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주차별 내신 대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내신 대비는 주차별로 그 주간 테스트를 계속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진도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진도, 강의 위주로 좀 수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 내신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 시험 범위 전체 내용하고 정리,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이 좀 나오면 문제풀이로 좀 진도를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주차부터 이제 예상 문제풀이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예상 문제를 좀 풀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것이고, 이 예상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서술형 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학생들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은 눈 감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작정 그냥 암기라기보다는 얘가 지금 그 교과서에서 왜 이런 걸 물어볼까? 라는 거를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연습을 이제 5주차부터 들어가게 되고, 5, 6주차 해가지고 2주간 가량 이제 어느 정도 최종 점검까지 다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전날에 직전 가이드북을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 정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 7주에서 6주, 7주 구성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많으면은 거의 8주까지도 갈 수 있어서, 일단은 거의 이제 정규 수업보다는 내신 대비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수능에 대한 대비는 대개 어디냐면 이제 방학 때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대국어 시간은 이제 일요일 1시 반부터 지금 5시 반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개강일은 저번 주에 개강을 했는데,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 그 시험 마무리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을 조금 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내신 대비 수업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결국에 뭐 이렇게 제가 뭐 많이 분석을 했지만, 요번에 학생들이 좀 충격이 많을 거예요. 뭐 첫 시험이었고, 게다가 난이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보고 많이 힘들어해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승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그때부터가 진짜 승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담금질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중간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기가 있는 학생하고 계기가 없는 학생은 정말 천지 차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이번 중간고사 때 어떤 점수가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걸 실감을 한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물론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학생들 개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점들 학생들한테 좀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뭐 좀 진행이 된다라는 거 해서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좀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